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리그 3차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숨겨져 있던 활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구금시설에서 사망자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밀 수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남아공과의 조별 3차전 경기는 그야말로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응원장은 당혹감 속에 탄식이 넘쳐났습니다.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경우의 수에 운명을 맡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교회에 모인 붉은 악마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응원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2강 진출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 대표팀이 남아공을 압박하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패스와 슈팅이 번번이 아쉬움을 남겼고 후반 18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며 분위기는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간절하게 골을 기원하고 힘차게 응원 도구를 흔들며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한인들. 신뢰를 가득 메운 함성은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은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한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너무 슬퍼요. 그냥 골 한 개 안 내서 좀 아쉽는데. 그냥 찬스가 있었는데 너무 그런 거. 손에 지금도 땀나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 아직 남아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Let's go. 비록 우리 대표팀은 조 3위로 밀려났지만 한인들은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멀리서도 한인 교민들이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희비는 엇갈렸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길 간절히 바라며 한인들은 신락 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 KBS 응원전이 펼쳐진 주님의 영광교회를 찾은 500여 명의 붉은 악마들은 최악의 졸전이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전의 숨은 주인공들을 이유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주차장은 이른 시간부터 밀려드는 차량으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들이 모여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저희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붉은 악마들의 응원 열기를 더해줄 먹거리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허기를 채워줄 떡볶이와 튀김, 오뎅과 김밥도 인기를 끌었고 시원한 수박과 딸기 등 다양한 후식들도 응원에 참가한 한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아주 그냥 힘나게 응원하시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티셔츠와 응원봉, 머리띠와 손수건 등 붉은 악마를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도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경기 시작 전에는 K-팝 댄스 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앞서 1, 2차전 경기에도 참여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던 K-팝 댄스 팀은 3차전에서도 응원단의 열기를 더해줬습니다. 응원전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연습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중계 담당 해설진들도 경기 시작 전부터 전력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해설진들은 경기 흐름을 응원단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공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 또 상대팀도 또 남아공 분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남아공 팀에는 주력 선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그 아프리카 특유의 유연성이나 스피드나 순발력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직행이 가능한 상황. 그러나 상대편은 조직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대표팀을 압박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남아공에 0대1로 패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약 87%로 내다봤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32강 경기 일정에 맞춰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맨손으로 밤새워 구조 작업에 나선 가운데 강한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에도 조명을 밝힌 채 맨손으로 잔해를 뒤지며 수색을 벌입니다. 날이 밝자 주민들도 직접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등 필사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stamos aquí por solidaridad a un compañero que pues tiene a su esposa debajo de toda esta estructura, a sus hijos, tiene 2 hijos, su esposa están allí debajo con la esperanza de poder conseguirlos con vida. 구조 장비는 삽과 수레, 맨손이 전부. 물자가 부족한 탓에 구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el esmeril,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강진 발생 이틀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최소 188명, 부상자가 1,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여 명이 매몰됐고 실종자도 15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적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A esta hora, la infraestructura afectada o perdida corresponde a 250 edificios y principalmente estos edificios dañados o deteriorados. 이번 지진의 파괴력이 컸던 건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유사한 형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일주일간 규모 3에서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걸로도 예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남미 이웃 나라들이 즉각 연대 의사를 밝혔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혹한 피해 상황이 전해지자 미국은 즉각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이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친구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제 기능을 잃은 상황이어서 구조대 급파가 쉽지 않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국방부의 도움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송기를 활용하거나 중남미에 주둔 중인 미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 airport there is badly damaged, so we'll have to rely on the Department of War to deploy assets there. 멕시코와 칠레, 브라질 등 이웃인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스페인도 즉각 연대 메시지를 내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교황 레오 14세도 10만 유로를 전달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도 재정 지원 협의에 나섰습니다. 유엔은 구호 자산이 신속히 도착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central coordination hub has been established in Caracas with the UN supporting effort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assistance reaches those most in need as quick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유엔은 복구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장기전이 될 거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서부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숲 아래 수만 년간 숨겨져 있던 미지의 활단층이 발견돼 미 전역에 지진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 연구팀은 원격 레이저 정밀 측정 기술을 활용해 북부 험볼트 카운티 일대에서 그동안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던 활단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현장을 직접 발굴해 조사한 결과 이 단층은 지각판이 서로를 밀어올리는 역단층 형태로 지난 2만 년 동안 최소 4차례 이상의 대형 지진을 일으켰던 뚜렷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단층의 길이는 약 1.9마일로 규모 5.6 안팎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 단층이 지하 깊은 곳에서 훨씬 더 길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조사를 통해 단층의 전체 연장선이 증명될 경우 캘리포니아 북부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대재앙적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 체제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출범 무효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알렉스 차 회장을 포함한 신임 이사 3명의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임 당시 정관에 명시된 $10,000의 이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을 비롯한 기존 의결 사항은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지난 2024년 해임됐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명은 법적으로 지위를 회복해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LA 한인 축제를 몇 달 앞두고 지도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축제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과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우정청이 연방정부의 유권자 명단을 넘기지 않는 주에는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은 오늘 이 행정명령 일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스타이너 미 우정청장이 연방상원청문회에서 유권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주에는 우편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나왔습니다. 우편투표 부정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정청에 등록된 명단에 오른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한 겁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헌법상 주가 관리하는 유권자 정보를 연방정부가 뒷문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이너 청장은 우정청은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용지가 올바른 유권자에게 가도록 하는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규정 자체도 누구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할지는 각 주가 전적으로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500일을 맞은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사망률이 폭증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용 강제 구금 정책이 대대적으로 확대된 이후 수용소 내 사망자 수가 바이든 전 행정부 대비 1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열악한 의료 지원과 단속 확대로 인한 과밀 수용이 사망자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의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IT와 시리아 이민자들에게 부여됐던 임시보호신분, 즉 TPS를 전격 폐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6대3 판결로 정부의 TPS 박탈 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왔던 두 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십만 명이 당장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국의 내전과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이들로 이번 결정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이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이민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절차를 곧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 2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행객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교통안전청 TCA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객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7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 250주년으로 대규모 축제들이 예고돼 있고 북중미 월드컵 시즌까지 겹치면서 이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뿐 아니라 주요 고속도로도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통당국은 오늘부터 공항 보안 검색 수준을 최고 단계로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최근 4일 동안 3일이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한 다우존스가 5일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초반 상승분의 91%를 반납했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4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지만 각각 초반 낙폭의 66%와 99%를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등하고 국채금리는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21개월 최저치를 찍으며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 근원 지수는 3.4%를 기록하며 2년 7개월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1분기 GDP 확정치는 2.1%로 잠정치를 크게 웃돌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감소하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결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뜨거운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끈적한 매크로 환경을 재확인시켜준 건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역대급 실적 전망과 함께 3일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이상 급등했지만 예상과 달리 기술주들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5일 만에 전 종목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며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